네, 실질적으로 후성으로는 지난 한 주간 3,226만 8,452원의 익절을 냈고요. 안녕하세요. 제주에 살고 있는 여명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는 여명인 제주고요. 오늘은 이번 주죠. 이번 주 한 주 내내 제가 후성만 좀 매매를 했어요. 섹터 매매라고도 하는데 섹터의 주도주 매매라고 하는데 후성으로 5일간 매매를 해서 약 한 3,25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실제로는 한 4,300 정도 수익을 냈다가 한 1,000만 원 정도 손절을 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수익은 한 3,300이 좀 안 되게 수익을 올렸는데 오늘 이 후성만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추적 집중해서 매매 기법 관련해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여명이라는 아이디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아명으로 지은 이름인데 이 여명이 그 동이 트기 직전에 그 어두움이잖아요. 또 해가 떠오르면서 밝음. 그래서 지금 주식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식으로 돈이 좀 안 벌리는 분들, 주식으로 마음의 상처를 축적시키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여명이 되고자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유튜브는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한 주간 매매한 매매 기법, 그리고 그때 당시 그런 매수 타점을 잡고 종목을 결정하고 또 익절을 하고 손절을 해나가는 그때 때마다의 심리 상태, 그리고 이런 심리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혹은 주식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후성, 지난주에 내내 후성 관련된 종목만 거의 매매를 했어요. 일단 지난주 후성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6일부터 10일까지 매매고요. 이건 9월 총 매매인데 9월 3일 요거는 손절 좀 크게 쳤어요. 뭐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카카오뱅크 1조 우정본부에 1조 블럭 딜이 있었죠. 그 블럭 딜에 한 방 맞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며칠 뒤에 9월 6일부터죠. 6일부터 카카오뱅크가 한 달간의 의무 보유 제한이 해제가 풀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쭉 빠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 좀 크게 한 1,300만 원의 손절을 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6일부터 후성 매매를 한 거예요. 후성 매매를 했고 9월 9일 날 요 손절은 후성 손절이 아니고 맥스트에 들어갔다가 맥스트가 이제 7만 원 부근에서 이제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다가 익절을 못하고 다시 반등을 줄 줄 알았는데 못해서 요건 이제 맥스트 손절가고요. 실질적으로는 후성으로는 계속 플러스가 났어요. 이걸 보시면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후성을 보면 네, 실질적으로 후성으로는 지난 한 주간 3,226만 8,452원의 익절을 냈고요. 중간에 사실은 1,000만 원 가까이 손절이 한 번 있고 그 손절 이전에 번 부분이 까여서 지난주 결과 후성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후성 종목 한 주간 후성 종목만 팼어요.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선정을 볼게요. 이 후성이란 종목을 선정하게 된 건 9월 6일 날 이 박스권을 뚫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죠. 이 갭 시초가가 과거 전고점이랑 거의 비슷하죠. 15,250원이었고 이 시가가 15,250원이었어요. 이 시가가 결국 전고점에서 시작을 하면서 살짝 조정을 주고 슈팅을 쌌는데 제가 이 매매를 들어간 시간대는 언제냐면 요 시기죠. 요 시기가 9시 50분, 9시 51분에 최초로 진입을 했는데 이 당시에 오전에는 이제 제가 매매하던 것들 정리를 좀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후성을 일단은 종목 선택을 하게 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슈팅을 주던 때였어요. 그날 9월 6일 날에는 후성이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대금 상위 2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9월 6일 날 지수를 좀 보면 9월 6일 날 지수를 보면 이때 지금 코스피 지수는 미국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 실시 관련된 두려움으로 많이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있었죠. 이 반등의 끄트머리쯤에 하락이 좀 급락이 있었고 반등이 좀 약했어요. 그죠? 반등이 이렇게 놓으면 약 50% 언저리쯤까지 나오고 50%에서 지지를 받았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살짝 주면서 5일선을 지지를 하냐,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냐, 혹은 5일선 지지를 못하고 다시 급락을 하냐의 기로에 있는 날이 이번 주 월요일 9월 6일이었고요. 그때 분봉 차트를 보면 한 분봉으로 봤을 때 9월 6일이요. 9월 6일 오전에는 9시 50분 정도면 지금 지수가 좀 빠졌다가 지금 요때죠. 요때 다시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지수가 앞으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었어요. 근데 그 오전에 후성이 거래대금 2위로 오르면서 장대 양봉을 쐈죠. 일단 시초가가 정고점도 사상 최고가였어요. 그죠? 월봉으로 보면 지금 가장 역사상 최고가거든요. 지난번에 정고점이 15,250원. 여기가 사상 최고가를 찌르고 조정을 준 거죠. 그죠? 조정을 가파르게 주고 21선 아래까지 빼는 척하고 나서는 갑자기 급하게 올렸죠. 이날 거래대금 2위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후성이 육부라 인산리튬이 굉장히 원가가 올라갔어요. 이게 중국발 이슈였는데 중국에서 톤당 43만 위안에 거래된 거죠. 7월 대비해서는 한 12% 상승을 했고 현재 매출에서 3분기에는 급등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좀 있었죠. 그리고 KB투자증권에서 후성의 목표가를 2만 1,000원으로 올렸죠. 그리고 후성이란 기업은 크게 네 가지 주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 냉장고 냉매가스를 만들던 회사인데 이제 주로 매출이 올렸던 것들이 이제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후공정에 들어가는 특수가스를 생산하면서 이제 매출을 많이 잃었죠. 연간 실적 추이 전망을 보시면 일단은 2020년도 3분기부터는 이 육부라 인산리튬의 매출이 급등하면서 이 매출액이 굉장히 오를 것이다. 약 매출액이 25% 정도 작년에 비해서 오를 거다라는 실전 전망치가 나왔고 여기에 영업이익 또한 1293% 정도 올라서 약 한 내년에는 385억까지 전망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역사상 최고가 15,250원을 뚫는 거기랑 딱 맞는 시초가 갭을 형성하면서 이제 올랐고요. 그리고 잠깐 조정을 준 이후에 슈팅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 일주일간 매매 내역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5일간 매매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이 주요 섹터에서 이제 이슈를 막 받은 사상 최고가를 낸 첫 번째 장대 양봉부터 이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한 거죠. 여기서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목 고르실 때 보통적으로 사상 최고가나 52주 신고가를 이룬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특히나 시가에서부터 돌파하는 종목이 굉장히 좋고요. 1차 급등이 있은 이후에 보통 이렇게 가격 조정을 주고 3차 파동이 일어나요. 그죠? 엘리어트 파동에서 보면. 근데 요런 N자 파동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N자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N자 파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요게 이제 주로 많은데 이걸 저는 3번이라고 하고 2번은 이런 식으로 횡보를 그리다가 상승을 하죠. 근데 가장 강한 종목은 급등을 하고
매물 소화하면서 조정을 하는데 약간 기울기는 작지만 요 같은 기울기가 좀 크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급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1차 파동, 2차 조정, 그 다음에 3차 파동. 그 가운데 조정의 형태가 1번은 상승형 조정, 2번은 횡보형 조정, 3번은 하락형 조정, 가격 조정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떼요. 하나를 띄는데 이 중에 가장 강력한 종목은 당연히 1번이죠. 왜? 매물 소화를 하면서도 상승하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후성을 5일 내내 매매를 한 거죠. 매매를 했고 사실은 제가 장대 항목을 뽑은 다음에 1, 2, 3일 3일 조정을 주고 4일째쯤엔 금요일쯤에는 장대 항목을 좀 크게 뽑아줄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었고 그러면 요거를 분봉상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분봉에서 보면 이날 제가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고 적어볼까요? 매매 근거 1. 일단 사상 최고가 기록. 이거는 시가부터 전 고점을 뚫었죠. 전 고점에서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일단 사상 최고가면서도 재료 이슈가 너무 좋았어요. 뭐예요? 2차 신소재. 2차 신소재. 이 중에서도 전해질인데 이 전해질에서도 해당 상품을 만드는 육부라 인산 리튬을 만드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고 또 저평가 에코프로비엠이나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이것들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저평가됐다. 그래서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중요한 게 첫 양봉이잖아요. 첫 장대 양봉. 첫 장대 양봉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파동을 보통 상승 5파까지 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조정을 주지만 가격대를 많이 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날 이렇게 파동을 줬어요. 파동을 주고 시초가를 역사상 사상 최고가와 타이로 하고 조정을 좀 준 다음에 대충 뭐 1파 나오고 3분봉상 12평을 찍지 않고 강하게 돌파했죠.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4파, 조정 4파에서 이제 11선을 찍어요. 11선 찍고 이제 5파를 찍죠. 그 다음에 쌍봉을 찍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잘 보시면 여기 저가가 17,300원이에요. 17,300원 한번 그려볼게요. 300원. 여기는 17,300원. 두 번 찍죠.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죠. 쌍바닥을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파동을 그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아직 그날 고점을 찍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 파동을 보면 이날 17,300원 아래로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죠? 더 이상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고 쌍바닥을 찍고 보시면 쌍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저점을 올리죠. 저점을 올렸다가 살짝 이 저점을 깨지만 이 전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지켜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신고가가 나왔고 혹은 52주 신고가 나왔어요. 이렇게 장대 항목을 뽑고 파동을 줘요. 파동을 이렇게 주고 물론 3파까지 가서 이렇게 횡보를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5파를 주고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파동을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쭉 그려 나가죠. 그죠? 쭉 그려 나가요. 그러고 나서 조정을 좀 주는 거예요. 가격 조정 줬죠? 여기도 가격 조정 주고 그다음에 횡보를 주면서 기간 조정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요 고점을 뚫죠. 근데 이제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상 최고가를 뚫었지만 이제 일봉을 보면 매물 소화가 요 아랫단 박스 상단에서 됐어요. 그죠? 뚫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매물 소화가 필요한 단계예요. 매물 소화가. 이 매물 소화를 하는 게 바로
3파를 주고, 여기서 3파를 주고,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상승 5파,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 혹은 파동으로 보면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3파, 4파, 상승 5파, 그 다음에 엑스트라로 쌍봉 한 번 더 찍어주고 빠지고. 근데 보통 죽을 종목은 여기서 쌍봉을 그리지 않고 여기서 빠져요. 이렇게 빠져요. 더 빠져. 그런 종목도 되게 많고요. 결국은 이 62평, 3분봉 62평에서 지지를 받고 횡보를 해요. 박스를 이렇게 그리다가 결국은 휩써주죠. 휩써주고 또 올랐다 내려갔다. 한 가지 더 꿀팁이 뭐냐면, 꿀팁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상승 조정을 주면서 상승 3파를 끌어내는 거는 요 부위에서요. 이 진짜 중요한 꿀팁입니다. 요 부위의 조정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주가를 박스권을 만드냐면, 급등을 주고 시초가의 급등을 주거나 혹은 중간에 한 3분 만에 쭉 뽑죠. 그죠? 여기 거래량을 보면 한 6분 만에 쭉 뽑아요. 바로 급락해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안 주고 이런 유형이 아니고, 장대 항복 뽑고 살짝 조정 주고 또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대 항복을 두 번, 세 번 뽑으면서 상승 1파를 만드는 종목도 있고, 어떤 거는 장대 항복 뽑고 살짝 조정을 이런 식으로 주죠. 아니면 횡보로 조정을 두거나 살짝 밑으로 조정을 주거나 이틀, 3일, 4일 정도 주고 쏜다고요. 이거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강한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가요.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상승 조정이나 횡보 조정을 주는 경우는 당연히 여기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쏘잖아요. 위로 고점을 찍죠. 캔들이 이 고점을 찍을 때마다 분봉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현상은 쏘고 빠져요. 그죠?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매매의 꿀팁이거든요. 쏘고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올라가면 팔아야죠. 그죠? 올라가면 팔고 또 올라가면 팔고, 그죠? 올라가면 여기서 또 팔고. 왜냐하면 언제 상승 3파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첫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하죠. 상승 조정 혹은 횡보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을 하는데, 이 조정 이후에 언제 또 슈팅이 나와서 상승 3파가 나갈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일봉상 고점을 만드는, 그러니까 쏘고 매물 소화하고 쏘고 매물 소화하고 쏘고 매물 소화하고. 근데 뭐예요? 이때 이제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이런 매매가 계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단 언제 장대 양봉 슈팅을 쏘면서 날아갈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보조지표 활용이 좀 필요해요. 보조지표 활용이 뭐 MACD, 뭐 스토캐스틱 슬로우 이런 것들로 결국 이게 조정을 마치고 바닥을 완전 형성한 다음에 이평 수렴후 정배율을 만들고 결국 쏘게 되죠. 결국 쏘게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중기분봉에서 30분봉이나 60분봉에서 정배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장대양봉을 쏟는 건 아니에요. 그 와중에서도 정배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급등을 주고 급락을 주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진짜 언제가 장대양봉 슈팅인지는 정말 알기 어려워요. 알기 어렵지만 또 장대양봉 슈팅을 안 쏘고 여기서 가격 조정을 줄 수도 있어요. 100%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강한 종목, 강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 특히나 사상 최고가를 달성한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상승 조정 이후에 강한 장대 항봉을 쏟을 슈팅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을 쭉 또 보시면 이게 쭉 올라요. 쭉 오르는데 지금 이평선들이 다시 밀집을 하죠. 밀집을 하고 결국은 KB증권에서 2만 1,000원 목표가를 줬죠. 목표가를 줬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박스권을 다시 그려요. 이 박스권이 고점이 19,550원이거든요. 이때는 19,500원이고 이때 또 19,550원을 찍어요. 뭐예요?
이게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저점을 계속 낮춰가면서 이게 무슨 추세죠? 상승 추세죠. 추세라는 거는 상승 추세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고점도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승 추세를 주다가 이제는 횡보를 하죠. 그죠? 박스권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쭉 그리다가 결국 KB증권의 목표가는 다다르지 못했지만 2만 원 선을 뚫죠. 그죠? 2만 원 선을 뚫습니다. 뚫는데 이게 잘 보시면 그런 목표가를 우리는 물론 이제 그 리포트를 안 받았다고 했을 때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대략적으로 2만 원이 목표가였어요. 어떻게 하느냐? 저점에서 파동을 그려봅시다. 이 박스권 상단 여기 최고가죠. 최고가 찍고 여기서 이걸 복사를 해봅시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봐요. 상승 박스 상승 했을 때 딱 얼마 나오죠? 2만 원 나오죠. 그죠? 이게 대칭 이론에 의한 목표가 선정해서 물론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언저리를 알 수 있어. 그래서 결국 이게 상승하고 사상 최고가를 그린 다음에 계속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의 목표가는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그죠? 근데 KB증권에서 2만 1,000원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저도 2만 원까지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미지수예요. 그 다음은 요게 지금 아직까지 조정 상태거든요. 조정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쏘고 또 장대 항봉 한 20% 이상짜리 한 번 더 쏠지 그거는 뭐 가봐야 알지만 일단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보통 아까 보신 한국선대처럼 한 번 더 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좀 홀딩을 하고 있고 보시면 그래서 여기를 시간 외에서 시가 갭으로 뚫죠. 뚫고 2150원 약간 오버슈팅을 하고 쭉 빼요. 쭉 빼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좀 내동매매가 좀 들어갔어요. 내동매매가 왜냐면 이게 슈팅을 주고 사실은 요 지점에서 가거나 혹은 다시 요 지점 이평 수렴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요 부분에서 많이 좀 담았어요. 많이 좀 담았고 근데 빠졌죠. 빠지면서 이제 전저점 여기에 전저점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전저점은 18,750원이에요. 그리고 18,750원 하면 여기 저항받았던 데도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후성 종목을 왜 선택했는지 왜냐? 사상 신고가 나오고 첫 장대 양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가 너무 좋았다. 2차 신소재, 2차 전지 소재주 중에 전해질 쪽이었고 그리고 이 후성이라는 종목은 반도체 특수가스도 만들지만 2차 전지에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후성은 참고로 지금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놓고 6월부터 가동된다고 해요. 가동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후성 관련해서 좀 보조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글로벌 이슈가 뭐냐면 결국 기후 변화예요. 그 트럼프가 지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기조가 바뀌었죠. 다시 기후 협약을 하고 지금 탄소 배출권, 기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탄소 배출권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그중에 가장 화두가 탄소 중립이죠. 그 탄소 중립을 이끄는 건 일단은 유럽이에요. 그죠? 유럽. 그러면 탄소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글로벌한 움직임은 뭐냐면 기존의 내연기관, 경유나 휘발유를 사용했던 그 자동차들이 결국은 전기 자동차로 옮겨가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 이슈죠. 그 핵심 이슈 중에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정권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포집이나 탄소 중립 관련해서 조 단위의 어떤 예산을 발표했죠 얼마 전에. 그래서 탄소 배출권,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후성이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육부라 인산 리튬의 가격 인상이 주요 트리거가 됐지만 전반적으로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이 종목의 이슈는 기후변화, 큰 카테고리는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 배출권, 탄소 중립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 중에 탄소 중립, 탄소 배출권의 지금 가장 핫한 글로벌 변화는 뭐냐면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움직이는 시장.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이 전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하청업까지 생각하면.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육부라 인산 리튬 가격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3분기부터 일단 매출 실적이나 영업 실적, 영업 이익률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하에 지금 여기에 몰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펀은 좀 높아요. 후성 자체로 보면. 근데 지금 실적이 올라가는 것만큼, 그리고 아까 중국 6월 달부터 다시 가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가동되면 매출이 훨씬 더 늘죠. 그렇죠? 그런 거 매출이 올라가는 걸 감안했을 때의 펀은 낮아져요.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지금 KB 주가는 21,000원 목표 주가를 얘기를 하지만 뭐 다른 어떤 분들은 뭐 4만 얼마, 4만 7천 원 뭐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성으로 일주일간 매매를 한 이유였고요. 일단 각각의 매수 타점에 대한 심리 변화, 그리고 저도 이 실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은 좀 냈지만 그렇다고 여기는 짧게 끊어먹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꽤 높진 않아요. 비중을 많이 실어서 이제 수익이 좀 난 거고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이 구간 자체가 짧게 급등을 했다가 빨리 빠져주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각각의 매수 타점에서의 그 저의 뭐 매수 근거, 심리 타점, 심리 상태, 심리 변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제까지 제주에서 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